산꼬리풀이 나타났습니다. 산꼬리풀은 여름에 등산로 따라서 쭉 보라색 꽃을 예쁘게 피워서 등산객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꽃이죠. 꽃이 꽤 오래 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 친구는 무한화서여서 꽃을 굉장히 오래 펴요. 지금 이쪽 아래쪽은 예전에 피웠던 꽃들이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있고요. 지금 중간 부위에는 이렇게 꽃이 한참 피어 있고 위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으로 점점 꽃 피는 부위가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무한화서를 가진 친구들이 꽃을 오래 피워서 오랫동안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꼬리풀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잎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잎의 넓이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꼬리풀, 그냥 꼬리풀, 구화꼬리풀, 복례꼬리풀, 부산꼬리풀, 큰 산꼬리풀 이런 여러 꼬리풀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꼬리풀은 이 산꼬리풀하고 꼬리풀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산꼬리풀이라고 산에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이 산꼬리풀하고 구분이 매우 어려워요. 꽃 모양이나 잎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줄기의 털이 다릅니다. 화나시죠? 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민망합니다. 지금 젖어서 털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산꼬리풀은 룻배나 이런 것들로 보면 곱슬머리 같은 그런 굽은 털이 따닥따닥 나 있어요. 근데 긴산꼬리풀은 털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털이 있더라도 짧으면서 고든 털이 있어요. 그런 차이로 산꼬리풀하고 긴산꼬리풀을 구분하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구분 안 하셔도 호박님들께서는 그냥 산꼬리풀이라고 불러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꼬리풀은 뭐가 다르냐? 그냥 꼬리풀은 이 잎이 훨씬 더 좁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여기 이 산꼬리풀의 요 절반 정도의 너비를 가지는 잎을 가지는 것이 꼬리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에 오시면 이 산꼬리풀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류체계를 Q&A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APG라고 하는 요즘 이제 속시식물들을 많이 구분하는 체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꼬리풀이 그 체계에 의하면 다른 집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꼬리풀이 현삼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APG4에서는 이 산꼬리풀이 충격적이게도 질경이과로 이사를 갑니다. 꼬리풀 속 전체가 현상과에서 짐을 싸서 질경이과로 옮겨갔어요. 저도 예전에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꼬리풀 종류들 보면 줄기가 일반적인 현상과들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현상과들은 꿀풀과처럼 네모난 줄기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상과답지 않게 이 꼬리풀 속 친구들은 둥근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짐을 쌌습니다. 현상과에서 질경이과로 새롭게 이사를 간 친구가 이 꼬리풀 속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꼬리풀들이 온통 숲속을 보라색 촛불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이 전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같은 보라색인데 저기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네요. 초롱꽃 종류네요. 꽃이 꼭 도라지처럼 생겼죠. 이 친구는 모시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도라지하고 같은 집안에 속하는 초롱꽃과 식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꽃도 이렇게 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중에 도라지 모시대하고 모시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든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둘의 차이는 꽃차례의 차이입니다. 화서의 차이.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원추화서죠. 여기 보시면 다시 총상화서가 이렇게 가지가 갈라져서 복총상화서라고 하죠. 총상화서와 총상화서가 만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추화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꽃대가 가지를 벌지 않고 그냥 꽃줄기에서 하나씩만 달리는 친구를 도라지 모시대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그 친구는 총상화서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복총상화서여서 원추화서를 만드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을 모시대라고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영양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도라지 모시대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화서가 길어지면서 거기서 다시 또 꽃대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친구를 구분하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튼 둘 다 꽃은 화사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연보라색 꽃이 정말 화려해요. 이 친구는 도라지 모시대네요. 이렇게 보시면 화서가 다시 안 갈라져서 이렇게 주 꽃줄기에 꽃이 하나씩 달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상 꽃차례를 이룹니다. 원축 꽃차례를 이루는 모시대하고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고요. 화서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흰 물봉선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친구는 물봉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얀색 꽃을 피운다라고 해서 흰 물봉선이라고 하는데, 종 수준에서는 물봉선하고 같은 종이에요. 물봉선하고 변종 관계에 있고요. 이 흰 물봉선은 우리나라에만 삽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이제 특산식물로 분류가 되고요. 물봉선하고 같은 종이면서 특산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앞쪽 학명은 물봉선하고 똑같고요. 뒤쪽에 변종을 표시하는 버라이어티 코레아나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물봉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흰 물봉선입니다. 노랑 물봉선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지 촉촉한 곳에서 보는 물봉선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꽃 모양은 비슷한데 노란색 꽃을 피우죠. 그래서 노랑 물봉선입니다. 물봉선보다 잎이 좀 더 좁고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요즘 이제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과한 수분을 잎 끝으로 배출하면서 이렇게 잎 끝에 보석 같은 이슬을 달고 있죠. 이런 현상을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오면 식물들이 과한 수분을 배출하느라고 잎 끝에 이렇게 보석처럼 동글동글한 물방울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 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이른 아침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현삼 종류 중에 토현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조금 깊은 산에 오면 볼 수 있는 현삼 종류고요. 비슷한 친구로 이제 큰 개현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꽃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둘의 구분은 이 꽃받침을 가지고 합니다. 자, 이 토현삼의 꽃받침은 이렇게 좁고 길죠. 가늘고 긴 꽃받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개현삼은 저 꽃받침이 둔하고 널찍합니다. 넓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꽃받침이 좁고 기냐 아니면 넓고 짧으냐 이런 걸 가지고 큰 개연삼하고 이 토연삼을 구분을 합니다. 잎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조금 달라요. 토연삼은 좀 좁고 긴 장타원형의 잎을 가진다면, 큰 개연삼은 폭이 좀 더 넓습니다. 잎 모양은 비슷한데 훨씬 더 넓은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잎 모양도 좀 다르고 결정적으로 꽃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현삼은 보기 어려워요. 개현삼은 동해안 지역 일부 지역에만 있는데, 그 친구는 독특하게 줄기에 날개가 있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현삼과 친구들은 줄기가 꿀풀과처럼 이렇게 네모나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게 현삼과 친구들의 줄기 특징이죠. 산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갈퀴나물 종류 중에 광릉갈퀴라고 하는 친구가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갈퀴나물 종류들은 쭉 기어가는 그런 덩굴 형태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보통 산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덩굴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서서 자라는 갈퀴나물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나는 친구가 이 광릉갈퀴 하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파리가 여러 쌍이 있는데 6쌍, 5쌍 이렇게 달려 있는데 2쌍만 달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엽이 4장만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을 네잎갈퀴나물이라고 하고요. 잎이 2장만 달려서 소엽이 크고 나비 모양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나비나물이라고 하는데, 그 세 친구들이 우리가 산에 오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갈퀴나물 종류들입니다. 광릉갈퀴는 끝이 이렇게 짝수로 끝나고요. 보통 들판에 있는 갈퀴나물 종류들은 잎 끝부분에 덩굴손을 발달시키는데, 광릉갈퀴는 덩굴손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기면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덩굴손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꽃은 쌀이 종류들 꽃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콩과 꽃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악산이고요. 네잎갈퀴나물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친구는 광릉갈퀴에 비해서 잎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포엽을 가지고 있어요. 꽃은 콩과 특유의 갈퀴나물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4개를 가진 갈퀴나물이라는 의미로 네잎 갈퀴나물이라고 불러요. 네잎 갈퀴나물이 꼭 잎이 4장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끔 6장 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네잎 갈퀴들은 이제 열매를 맺었네요. 열매를 보시면 이 친구가 콩과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콩이 열립니다. 이 친구는 나비나물이고요. 갈퀴나물 종류 중에 이렇게 잎이 2장씩 달려 있어서 꼭 나비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비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 친구도 다른 친구들처럼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고 있네요. 집신나물이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친구는 꽃은 작지만 장미과 집안에 속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계속 위쪽이 자라면서 꽃이 핍니다. 이 집신나물은 잎이 독특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잎 한 장이고요. 복엽이죠. 그런데 큰 잎 그리고 작은 잎들이 중간에 있고 또 큰 잎이 있고 작은 잎들이 중간에 있고 또 큰 잎이 있는 이런 퐁당퐁당 하는 듯한 잎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잎 모양이 좀 많이 독특합니다. 이 친구가 집신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 나중에 이제 열매에 가시털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예전에 우리 집신 신던 시절에 집신에 그 열매가 잘 붙어요. 그래서 집신의 열매가 붙어서 멀리까지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집신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집신에도 붙겠지만 동물 털에도 잘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가 이 집신나물입니다. 단풍취도 꽃을 피웠네요. 잎 모양이 단풍잎을 닮은 취다라고 해서 단풍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꽃잎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가는 실처럼 꼬부라져 있어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산에 오면 아주 넓게 많이 분포하는 친구가 이 단풍취입니다. 먹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맛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은지 나물로 선호되는 그런 취는 아닌 것 같아요. 물양지꽃이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네요. 친구는 세잎양지꽃처럼 잎이 3장인 양지꽃이에요. 그런데 세잎양지꽃이나 일반 양지꽃들하고는 다르게 잎이 뾰족하죠. 그리고 보통 양지꽃들이 봄에 꽃을 피우는데 이 물양지꽃은 한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보통 산지 계곡부 주변에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곳에 많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꼭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도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좀 습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양지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물양지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밟히거나 뭐 그래서 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은 꼿꼿이 서서 자랍니다. 키도 꽤 크고요. 양지꽃치고는 꽤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예요. 촛대승마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잎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같은 집안에 있는 미나리아제비과의 노루삼하고 잎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훨씬 더 키도 크고 식물체 자체가 커요. 크기는 꽃 눈빛승마처럼 꽤 큽니다. 그리고 꽃대에 올라오는 걸 보면 노루삼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촛대처럼 올라와요. 꽃 올라오는 저 꽃차례가 눈빛승마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노루삼하고 많이 닮은 부분입니다. 근데 요 꽃대가 이제 좀 더 길어져서 노루삼보다는 훨씬 더 길어요.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꽃대가 촛대처럼 길게 올라와서 하얀색 꽃을 화려하게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승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큰 노루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루삼은 뭐 키가 자라봐야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데 이 촛대승마는 1m 이상 크게 자라고요. 꽃차례의 길이도 노루삼의 한 2배 이상으로 길게 자라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7월 하순 한여름에 오대산 노인봉 찾았습니다. 푸르른 숲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예쁜 꽃들 좀 만나봤어요. 주황색으로 밝혀주는 말라리하고 동작꽃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보라색 촛대 같은 산꼬리풀, 그리고 모싯대, 도라지 모싯대 이런 친구들이 화려하게 녹색의 숲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호박님들 그동안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대산 예쁜 꽃들
감상하시면서 남은 무더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